한국 정치권이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새로운 신당을 만들기로 하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이 변해서 여권까지 바뀌는, 그래서 새정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도로 야당, 도로 여당이 되는 것에 머물 것인지 미주 한인들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하고 계신 민주당 중진 4선 의원이신 추미애 의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싱턴 방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추다르크로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네. 본인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 이번에 또 책을 내셨는데 물러서지 않는 진심, 예. 이 책을 내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본인 예. 소개와 이 책에 예.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현직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한 지가 이제 횟수로 18년이 됐습니다. 네. 제가 그 정치에 처음 시작할 때는 미국에서는 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국민이 유권자로서 현재의 정부가 나라 경영을 잘못했으면 네. 또 심판을 가하고 그래서 정권을 교체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18년 전 정치를 참여할 때까지만 해도 정권 교체라는 경험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정권 교체의 바람을 한번 일으키는데 제가 힘을 보태겠다 그런 각오를 세우고 이제 현직 판사를 그만두고 사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여당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고 네.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한 저 나름의 다른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야당에 제가 입당을 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었죠. 그 18년 동안 때로 추다르크라고 상기를 시켜주셨듯이 네. 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역 기반이 호남인 민주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이제 했는데요. 뭐 이렇게 정치의 어떤 격변기에 제가 항상 그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소가리도 많이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보고 아주 강하다. 왜 그러냐 이렇게 궁금해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적 애로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진심으로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했는지 궁금하신 것들을 제가 정말 진솔하게 한번 써내려 갔어요. 그래서 이건 정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책입니다. 관심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지금 또 뭐 책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번에도 또 어떻게 보면은 야권의 일단 소용돌이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뭐 창당도 안 되는데 벌써 이제 통합신당이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참여하시고 역할을 하시겠죠? 예, 사실 제가 야당을 처음 선택할 때 그 당명이 새정치로 시작했어요. 새정치 국민회의였습니다. 약칭 국민회의였지만 그 당시에 방금 참 앞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야당이 변해서 야권이 변해서 여권을 또 변화시킨다 이 말씀인데 사실 그때는 정권 교체의 바람을 제가 속했던 야당이 먼저 일으키고 이것이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지름길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미국에서 바라볼 때 한국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큰 것은 물론 경제적인 성장도 있었지만 한국 국민이 그 변화를 스스로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그 이후에 그런 걸 발판으로 해서 스스로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하는 그 저력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늘날 겪고 있는 어떤 한류의 바람이라든가 그런 어떤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때 민주주의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때의 정치권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새정치 국민회의처럼 정말 공허한 새정치가 아니고 야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당도 견인해내고 또 스스로 또 권력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책임 정치를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 발판이 지금 필요하고 또 그것이 신당 창당의 목표여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 정치권이 네. 국민들로부터 큰 그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아무래도 민생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또 네. 정치도 예전처럼 아직 그 구태의연한 것이 남아 있어서 네. 밑으로부터의 어떤 그 뭐 풀뿌리 민초 운동이 결국 뭐 공천보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올라가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냐. 네. 새정치 신당이 맨 처음에 물론 뭐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새정치를 할 때 예.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만 좀 채택을 해서 네.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예. 소신이 있으면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새정치는 그냥 이 말 화려한 언변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늘 비전을 제시할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그 비전이 국민 공감 속에 이끌어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고 넓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만 앞서고 하다가 또 말을 바꾸고 또 바꾸면서 왜 바뀌었다라고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치 불신을 초래한 것이고 특히 이제 그런 일들이 이 야당에서 좀 반복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소속한 야당이라고 해서 일절 봐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 책에서도 밝히듯이 제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불편해지고 좁아지더라도 이것이 당의 이익이 아니고 국민의 이익에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봤을 때 그걸 해낸 사람이 민주당의 아무개야, 추 아무개야 이랬을 때 민주당도 신뢰를 얻고 그때 점수를 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반대만 하고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이런 꼼수가 필요한 정치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가 이익과 국민 이익에 먼저 자기를 헌신하고 또 거기에 책임지고 하는 모습들이 누적됐을 때 네. 국민들이 그런 정치가 바람직하고 그걸 박수 쳐줘야 되겠다. 이런 게 막 쌓여서 이제 집권할 기회도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막연한 새 정치보다는 헌신하는 정치, 책임 정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걸 또 정치라는 건 어떤 도전에 늘 부딪히거든요. 지금도 많은 도전이 네. 있습니다. 뭐 이 미국에 오면 사실 한미 FTA를 놓고도 평가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평가가 다른 걸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두면은 사실은 어렵게 해내고도 우리가 어떤 그게 여태까지 닦아온 그 길들이 또 허물어지는 네. 이런 일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도전에 정말 제대로 응전을 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단단한 각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워싱턴 동포들과의 만남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통일병기 법안을 버지니아 주에서 참 네. 어려운 관문 네. 8단계에 걸치고 마지막에는 참 뭐 무산될 위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뚫고 이뤄낸 한인 풀뿌리 민초 운동을 보시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네. 이제 또 자랑스럽기도 하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동해병기 법안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역사 바로잡기라든가 이런 또 한인 동포에서의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일이 잘 성사가 되고 나니까 전부 관심을 기울이는 걸 보고 여기에 있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서운하시고 원망스러우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목요일 날 만찬장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주셔서 이제 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이 동해병기를 관찰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들을 보고 정말 감탄스럽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멀리 나와서도 조국 사랑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참 그렇구나 하는 그런 그 순간에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참 뭉클하면서도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국가가 좀 나서셔야 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은 나라를 대표하기도 하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저에 대한 질타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야당이라고 이건 여당의 책임이야, 정부의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감사하면서도 국가가 나서야 된다 그 한 말씀에 크게 깨닫고 뉘우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모두 다 말씀이 이건 이제 작은 시작이고 앞으로 더 태산 같은 일을 많이 넘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야가 또 정부가 더 나서서 이 일이 제대로 끝까지 갈 수 있고 또 독도를 우리가 제대로 지켜내는데도 또 이른바 2차 대전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일본의 그 사죄를 다시 한번 그 상기시키면서 그 역사 평가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다시 만들어 놓는 것에도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전달해서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소신, 물러서지 않는 건 진심으로 야권을 구하는 그 스타르크의 역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나라 한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동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방송국에 감사드리고요. 또 제게 무한한 영광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조국 사랑을 이번 기회에 감동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큰 자극이 돼서 정말 국내에서도 또 국외에서도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보다 또 자기가 처한 집단의 이익보다 더 우선한다는 그런 단단한 새로운 결의가 생겨서 우리가 더 좋은 일을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 더 좋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항상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